라이드TV 이실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모시기 어려운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언제 저희한테 이게 방문해가지고 한번 쭉 만나볼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첼로 K인 4세대 모델을 저희가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사실 이 첼로 K인 네 번째 모델, 4세대 모델이 나온 지가 좀 됐죠. 출시된 지가 주목도 많이 받고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고 울테그라 8000 구동계를 장착한 저희가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워낙에 바쁘신 몸이고 또 귀하신 몸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서야 오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척 주행 욕구가 막 솟구치는데요. 스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카본 700C 카본 라이트 로드 레이싱 프레임이고요. 포크도 역시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풀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드셋은 테이퍼드 헤드셋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테이퍼드 헤드셋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테이퍼드 헤드셋, 테이퍼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양복을 볼 때도 위에 허리에서부터 이 발목까지 떨어지는 그 라인을 테이퍼드라고 하면 아래에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타입이거든요. 그 영화 존 윅 보셨나요? 저랑 하나도 안 닮은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출 때 밑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테이퍼드라고 하거든요. 점점 하단이 좁아지는 그런 방식을 테이퍼드라고 합니다. 자전거 프레임에 이 헤드셋도 이 테이퍼드라고 하면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팔 바지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이거는 로드바이크나 MTB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점 넓어지면 이 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자전거들은 이렇게 테이퍼드 헤드셋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이 브레이크 살펴볼게요. 이 앞에 이거 로고 보이시나요? 울테그라. 이름도 이뻐요. 울테그라 8000 브레이크 레버가 달려 있고요. 여기 옆에 브레이크를 볼게요. 여기 이렇게 포크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시마노사의 울테그라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실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논란은 좀 있긴 했어요. 2016년도에 그 UCI에서 그 디스크 브레이크 장착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부상이 있었다. 대회 나가서 선수들 다리나 신발에 칼날처럼 좀 상처를 입히고 낙차했을 때 좀 사고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돼서 한동안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을 허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규제가 풀리면서 대부분의 완성 업체들은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출시하거나 아니면 디스크 브레이크 혹은 림 브레이크 모델을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는 좀 개인적인 취향과 호불호, 무게를 중시하시는 분들, 안정감을 중시하는 분들 서로 사이에 너무 골이 깊어서 뭐가 더 좋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게가 좀 늘어나고 정기적인 블리딩을 해서 브레이크 성능을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이 안정적인 조향이 가능해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손에 압력을 살짝만 주어줘도 가볍게만 주어줘도 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림 브레이크보다 더 섬세한 브레이킹 능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혹은 물웅덩이를 지나쳤다거나 흙을 막 묻었거나 먼지가 묻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안정적인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니까 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림 브레이크 썼을 때 휠 최대 단점 열변형. 이건 정말로 답이 없어요. 이 카본 림을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장시간을 고속으로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고 오면 이 림에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림 브레이크가 이런 식으로 잡았다 뗐다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열변형이 생겨요. 카본 림 같은 경우는 그 열변형 때문에 꽤 비싸게 준 휠셋인데 열변형이 생기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거 선수들이야 스폰서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인 라이더들은 저기 동부 오곡이라든지 화학산 이런 곳 갔다 오시면은 아마 휠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변형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스크 브레이크는 열변형에서도 자유롭고 더 유지 비용이 적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동호인들 업그레이드 걱정 없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장점이 많다고 봐야겠죠. 물론 무게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단점도 있으면 장점도 있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룹셋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동계 이 크랭크는 시마노 울테그라 8000 구동계가 달려 있고요. 체인링은 2장입니다. 2장.
50T, 34T 체인이 두 장이 달려있고 뒤쪽은 11T에서 30T 카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단 구동계를 달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완차에는 11에서 30T 카세트를 달고 있는데 시마노 8000 구동계는 11에서 25T, 11에서 28T, 12에서 28T, 그리고 마지막 11에서 32T까지 총 5가지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나는 좀 힐클라임을 많이 한다, 오르막길을 좀 주로 간다 하신 분들은 11T에서 32T, 나는 좀 빠른 토크로, 좀 강한 힘으로 달린다, 어택을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11에 25T나 12에 28T 같은 조합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니까 이 시마노 8000 구동계로 통일을 하면 자기 취향에 맞춰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구동계를 바꿀 수 있겠죠. 최소 비용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용자에게 유지 보수하는데 편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 신경 쓰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무릎아. 자, 그리고 이 앞에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퀵 릴리즈. 예전에는 이 자전거를 갖다가 바퀴를 빼려고 하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그냥 바로 빼면 됐죠. 근데 이게 이제는 엑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퀴를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처음에 로드바이크에서는 이런 굵은 스퀘어 잠금 장치가 없었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은 이렇게 MTB에 쓰는 규격으로 크게 큰 엑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퀴를 한번 빼볼게요.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예전 로드바이크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퀴를 빼고 끼우기는 좋았는데 이 고속주행에서 이 앞에 퀵 릴리즈가 풀리거나 혹은 조립을 잘못해서 이게 좀 불안정하게 막 휠이 떨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대로 장착을 안 했을 때 얘기예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안정성이 있어서 예전에 선수들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더 빠르고 더 강한 주행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규격이 바뀌었죠. 대부분 자전거는 이렇게 만드는데 첼로 역시나 똑같이 이런 엑셀 규격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레버가 한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당겨서 돌리면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구형 퀵 릴리즈 보면 어때요? 그 레버 위치 때문에 바퀴 또 풀었다가 조였다가 또 막 이렇게 복잡했잖아요. 간단하게 빼서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출 수 있어요. 휠셋은 뷰엘타 R25 콤프 휠셋이 달려 있고요. 자, 스포크도 뒤하고 앞이 개수가 좀 다릅니다. 로드바이크는 스포크의 개수가 앞뒤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MTB는 뭐 앞뒤 똑같이 32홀, 28홀 그런 스포크인데 이 로드바이크는 이 공기저항 때문에 앞뒤 스포크 개수가 다릅니다. 이거 불량 아니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자전거의 바텀 브라켓은 BSA 타입이 아니고 프레스핏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핏 타입은 자전거 프레임에 이렇게 꽉 끼워서 맞춘다. 프레스 더하기 핏 눌러서 끼워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드바이크에서 프레스핏 비비에 대한 어떤 호불호라든지 이런 거 좀 갈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 프레스핏 비비를 쓰게 되면 이 Q팩터가 줄어들어요. 더 큰 구경의 어떤 크랭크 스핀들을 쓸 수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프레스핏 비비를 쓰게 되면 Q팩터를 좁히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이 첼로 K는 역시나 이 프레스핏 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육안으로 보면 알루미늄인지 카본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UD 카본이라고 써 있어요. UD가 뭘까요? UD. 유닛 다이렉션 카본입니다. 발음이 주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카본 원사를 감아서 더 가볍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올리브 오일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맨 처음 짜낸 그 오일 같은 그런 최상급의 카본 직조 방식인데 UD 카본이 굉장히 비싸요. 만들기도 어렵고요. 근데 UD 카본으로 10호스를 장착을 해서 섬세한 작은 부분, 알루미늄 10호스를 써도 되는데 이 UD 카본을 써서 10호스를 장착을 했네요. 그리고 안장도 썰레 이탈리아의 산마르코 안장을 설치를 했고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 앞디레일러, 지금 이게 브레이즈온 타입이거든요. 여기에 앞디레일러 달 수 있는 별도의 마운트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앞디레일러를 연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브레이즈온 타입 그 마운트 설치할 때 어떤 분들이 좀 깜빡깜빡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조사에서 이 브레이즈온 마운트하고 여기 물통 케이지하고 이걸 겹쳐놨어요. 옆이 아니고 앞에다 달면
나중에 이거 물통 케이지 달라고 하면은 디레일러 떼야 되고 물통 케이지 떼야 되고 뭐 케이블 설치할 때도 또 떼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옆에다 설치를 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과연 이제 4세대를 거치면서 첼로 K인이 정말로 완성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5세대쯤 나면 어떤 모습일지. 스템과 핸들바는 알루미늄이에요. 10호승 카본인데 이 핸들바는 좀 카본으로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본 핸들바도 써보고 알루미늄 핸들바도 써봤지만 개인적으로 핸들바는 알루미늄이에요. 왜냐하면 단단한 맛, 알루미늄이 훨씬 좋아요. 사실 뭐 카본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가격의 합리성을 위해서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테입은 벨로에 바테입을 달고 있는데 지금 맨손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안 미끄러져요. 어떤 바테입은 이게 뭐 글로시라고 해서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나는 그런 바테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맨손을 잡으면 바로 미끄러져요. 이렇게 손이 막 꺾여. 근데 이쪽은 지금 우돌토돌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장갑을 끼고 잡아도 혹은 맨손으로 잡아도 미끄럽지 않게 잘 되어 있네요. 느낌이 좋은데요? 딱 붙어요. 탑 튜브도 보면 요새 보기 드문 평탑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탑 튜브의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으면 직진성이나 오르막길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양도 날렵하게 잘 빠졌어요. 뭐 꺾인 데 없이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잘 빠졌고요. 그리고 이쪽 옆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앞에 이거 보이시나요? UCI 인증 마크가 있어요. 지름만 인증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UCI 인증 받았다고 이거 타고 대회 나가도 돼요. 700C 카본으로 돼 있고, 뭐 컴포넌트도 울테그라 구동계고, 최신 디스크 브레이크에다가 뭐 11단 구동계 22단으로 돼 있어서 뭐 올라운드로 쓰기에도 아주 적합하고, 또 전문 레이스를 하시는 분들 뭐 힐클라임, 뭐 어택, 뭐 두루두루 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로드바이크를 고르시는 분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뭐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사면 특별히 업그레이드 걱정 없이 쭉 탈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최신 구동계를 갖추고 열변형 걱정 없이 디스크 브레이크로 22단 구동계, 울테그라 부족함 없죠? 카본 컴포넌츠로 무장을 하고 또 UCI 인증까지 받은 품질로서는 정말 손잡을 데 없는 이런 구성을 가진 자전거로 시작을 하신다면 뭐 초보자든 중급자든 또 상급자든 올라운드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모델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뽑는다 그러면 저는 이 첼로 K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 비교해보고, 또 국내 업체로서 또 AS망이라든지 또 서비스, 망가졌을 때 수리라든지 부품이 분실했을 때 스페어 파츠를 수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첼로의 K인 2020년 4세대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첼로 K인의 4세대 2020년 울테그라 구동계를 달고 있는 K인 4세대 모델을 살펴봤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직접 한번 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고 나서 얘기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국산 로드바이크의 강자 첼로 K인 D8 4세대 테스트 주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고 좀 습도가 높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로드바이크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만 무게가 늘었다는 단점도 있고, 반면에 강한 제동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죠. 과연 첼로 K인 D8 4세대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달려보는데요, 도로 상태가 다소 좋지는 않아서 조금 힘드네요. 딱히 정밀한 피팅을 하지 않고 안장 높이만 맞춰서 탔는데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무게가 다소 무거워서 좀 묵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크게 무리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네요. 평지 주행에선 안정감이 좋습니다. 올라운드 바이크답게 고정된 자세로 자전거를 탔음에도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가능해서 어색함이 없습니다. 약간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봤는데 가속이 굉장히 빨라요. 카본 파이버 소재로 만든 자전거답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들을 잡아줘서 주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레임은 약간 무른 편인데요, 사실 올라운드 바이크로서는 너무 딱딱한
그 레이싱 프레임이나 뭐 힐클라임, 에어로다이내믹 프레임하고는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지향점이 다른 거니까요. 격렬하고 빠른 스프린터 쪽 지향보다는 편안하고 여유 있는 라이딩을 지향해서 다소 느긋한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그럼 빨리 달리는 게 어려울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속도를 빠르게 달려보면 순식간에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탑튜브가 거의 수평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직진성이 좋네요. 특히 탑튜브, C튜브, C스테이가 하나로 관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탄탄한 주행성을 뒷받침해 주니까 올라운드 바이크가 가져야 할 덕목,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속도를 좀 더 높여서 과연 직진성은 얼마나 좋을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실 댄싱 포지션으로 페달링 하는 건 어필이나 힐클라임에서 주로 쓰는 주행이지만 테스트를 위해 일부러 저런 포지션을 주행을 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 차선 간격을 고려해봤을 때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거 페달 밟는 만큼 치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받아주고 또 그만큼의 결과를 뽑아준다는 거, 정직한 반응성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내리막 주행은 공도가 아닌 골목길에서 주행을 해봤는데요. 탁 트인 노면이 아니라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테스트하기가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달려봤습니다. 특히 비가 또 갑자기 내려서 노면도 좀 미끄러웠고요.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나 코너링에서 이 브레이크 제동력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리막에서 특별히 가속을 한다기보다는 디스크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테스트한다는 느낌으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적은 힘으로 강한 제동력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이물질이나 림 오염, 림 손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면 상태가 다소 불안해도 즉시 멈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히려 더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구동계는 시마노의 울테그라 8000번 22단 구동계 변속을 갖췄는데요. 사실 이 로드바이크에서 변속은 요즘 그 전자식 구동계 DI2가 보편화되었지만 저는 기계적인 손맛이랄까? 약간 그 변칙적인 기어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체인 라인이 어긋나는 것 때문에 변칙적인 변속은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수동 변속의 또 다른 맛은 이 라이더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가벼운 일탈 또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살짝 변속을 다르게 해봤는데요. 다소 어긋난 기업이지만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따라주네요. 그리고 인터널 라우팅 케이블 시스템, 이게 외관도 깔끔하지만 이 케이블의 마찰, 특히 앞디레일러의 변속기 방식이 탑풀이냐 다운풀이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이 자전거는 이 프레임 비비쉘 아래쪽으로 관통하는 다운풀 방식입니다. 이 STI 변속 레버를 작동시켰을 때 수차례 변속을 해봤지만 어색함이 없었네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답게 강한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이 림브레이크도 제동력은 좀 우수한 편이긴 합니다. 특히 시마노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듀얼 피봇을 채용해서 싱글 피봇 림브레이크보다 강한 제동력을 보여주죠. 건조한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처럼 비가 온다거나 장시간 브레이킹으로 인한 림의 열변형이라든지 파손, 이런 문제를 우려할 수 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로터가 장착되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방해 요소에도 안정적인 제동감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주의점이라면 이 유압 브레이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연습을 충분히 해야겠죠. 유압 브레이크는 레버를 힘껏 움켜쥐지 않아도 또 가볍게 쥐었을 때도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만큼 조급한 마음으로 브레이크 레버를 꽉 쥐면 전복사고 내지는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탁탁 끊어친 느낌으로 부드럽게 레버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런 특징을 이해한다면 가속도가 붙었을 때 감속하고 다시 페달링으로 속도를 올릴 때 속도가 줄어드는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꾸준한 속도로 주행하는 게 가능하겠죠. 무게는 살짝 늘었지만 이게 더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첼로의 올라운드 바이크 케인 D8 4세대 2020년형 모델은 올라운드 바이크가 갖춰야 할 덤목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 프레임에 울테그라 8000번 구동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카본 컴포넌츠와 스루 엑셀 방식으로 고속 주행에서도 휠이 이탈하거나 또 흔들려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네요. 8kg이 넘는 무게로 살짝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제동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림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휠셋의 열변형, 손상,
또 이런 부분들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운드 바이크로서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좋은 장점들을 갖추었습니다. 자전거 사용도 올라운드니까 사용자 중도 다양한 커버를 할 수 있겠죠. 로드바이크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좋은 선택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신원이었습니다.